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출발하시죠. 그동안 진시황 시대를 달려왔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안 전쟁이 벌어지면서 한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원전 210년, 전국을 순방하던 진시황 영정이 급사했습니다. 환관 조고가 진시황의 유서를 조작해서 진시황의 막내 아들인 호해를 황제 자리에 앉혔다는 말씀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무능한 호해가 이세 황제가 되자 조고가 조정을 유린했고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개봉박두시킨 반란, 진승과 오광의 난입니다. 진승은 토목공사하라는 명을 받고 징발된 900여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비를 만나서 기일 내에 이 900여 명 전부가 공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었죠. 당시 진나라 법률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기일 내에 도착 못하면 참죄, 쉽게 말해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진승과 오광은 같이 있던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진승이 내건 구호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입니다. 짧은 구호지만 당시 신분제를 전면 부정하는 도발적인 내용이었죠. 급기야 기원전 209년에는 장초를 건국했고 진승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마지막 명장이라 할 수 있는 장안에게 곧 진압당했습니다. 평민 진승의 반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장상의 씨도 자극하게 되면서 진나라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망국인 초나라의 명장이자 진나라의 마지막까지 대항한 항연의 아들인 항량도 비슷한 시기에 걸기했습니다. 여러분께 토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항씨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항량의 조카가 맞는지, 오늘부터 4부작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날 2명의 주인공 중 1명이 맞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답은 조금 뒤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별짓을 다하는 이 채널은 똑똑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소설 초안지는 삼국지 연의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대결이 일종의 피규어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죠. 녹색 처소로 새긴 말은 초, 적색 해서로 새긴 말은 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안지를 읽고 늘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세력도 강했던 항우가 유방을 만나기만 하면 아주 패조지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최종전에서 한 번 졌는데 역사의 패배자로 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어벤져스급 역사가의 기록을 빌리고자 합니다.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의 역작인 사기를 보면 유방이 초안전 최종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행정은 소아에 못 미치고 지략은 장량에 못 미치고 군사 지휘는 한신에 못 미친다. 그러나 나는 이 모두를 부릴 수 있었다. 반면에 항우는 범증 한 사람도 제대로 부리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유방 자신은 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용인술까지 뛰어났고 자신의 능력만 믿을 독불장군 항우는 자기에게 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역사를 평가할 안목은 절대 못되지만 위에 유방의 발언만으로는 유방이 이긴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유방은 항우와 달리 시대정신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항우를 보면 진시황 영정이 중국을 통일하고 수립한 세계질서를 해체하고 과거 춘추 전국시대 같은 봉건제 국가로 복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진나라를 멸망하고도 스스로 제2에 오른 것이 아니라 초패왕 혹은 서초패왕에 머물렀습니다. 패왕이라는 명칭은 춘추 전국시대에서 특출난 능력으로 다른 제후를 이끌던 리더격인 제후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반면에 유방이 꿈꾸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하나로 묶는 황제라는 자리. 유방은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상 이것을 거슬릴 수 없다는 시대정신으로 여겼다는 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꾼 집안의 건달 노릇이나 하던 유방이 한왕이라는 제후 자리로 만족하지 않고 명모가 출신의 세력도 강성하던 항우와 끝까지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이런 유방의 시대정신은 초안전쟁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초안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자신의 나라가 틀이 잡히자 유방은 자신과 함께 항우에게 대항한 동료를 반역자로 몰아서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영포, 팽월, 그리고 초안전 당시에 이래저래 잘못 처신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유방 자신에게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의리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 회웅후, 한신이 그렇죠. 토사구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뜰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도입부라고 할 수 있어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셨을 전쟁 이야기보다는 배경 설명과 사설이 길었습니다. 구체적인 초안전쟁 이야기는 다음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께서 똑똑 오늘의 세계사에 주시는 삼중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